안녕. 오늘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만년 샤스 읽어줄게요. 그림 김세현, 빌벗 어린이, 만년 샤스. 생물 시간이었다. 이 없는 동물이 뭔지 아는가? 선생님이 2번씩 거품 물어도 손드는 학생이 없더니 벼랑간 예! 소리를 지르며 기운 좋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응, 장남인가? 어서 말해봐. 이 없는 동물은 늙은이 영감입니다. 예끼! 선생님은 소리 질렀죠. 온 반 학생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창남이는 태평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도덕 시간이었어요. 성냥 한 개비에 불로 잘못해서 한 동네 30여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성냥 단 한 개비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야 하느니라. 열심으로 설명해 준 선생님이 교실 문 밖도 나가기 전에 한 방울씩 떨어진 빗물이 모이고 모여 큰 홍수가 나오는 것이니 누구든지 콧물 한 방울이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 흘려야 하느니라. 하고 크게 소리친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걸 듣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돌아서서 그게 누구야? 아마 창남이가 또 그랬지? 하고 억지로 눈을 크게 떴다. 모든 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다가 조용해졌다. 네, 선생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다음엔 안 그러지요. 하고 병정같이 군인이란 얘기죠. 군인같이 벌떡 일어서서 말한 것은 창남이었다. 억지로 골렌, 화낸 얼굴을 지은 선생님은 기어이 다시 웃고 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하하하. 학생들은 일시에 손뼉을 치면서 웃어댔다. 모모 고등학교 1학년 을반 가불병정 이렇게 나갔어요. 반 이름이. 그러니까 2반이란 얘기죠. 창남이는 반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쾌활한 소년이었다. 이름은 창남이요. 성이 한가라, 비행사 안창남. 당시 조선의 하늘을 난 비행사 안창남과 이름이 같다고 학생들은 모두 그를 보고 비행사라고 불렀다. 사실 그는 비행사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질을 가진 소년이었다. 모자가 다 해졌어도 새 것을 쓰지 않고 양복 바지가 해져서 궁둥이에 조각조각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집안이 구차한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이라도 근심하는 빛이 있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눈치도 없었다. 남이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우스운 말을 잘 지어내고 친구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도 잘 꺼내놓으므로 비행사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다. 연설을 잘하고 토론을 잘해서 갑반하고 일반이죠. 갑을 병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갑반하고 일반하고 내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창남이 혼자 나아가 이기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이 정말 가난한지 넉넉한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그의 집이 어디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그가 가는 쪽으로 가는 학생이 없었고 가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려고도 했으나 모두 중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왜 그런고 하면 그는 날마다 20리 밖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우스운 말은 가끔 하여도 자기 집안 일이나 자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것을 보면 입이 무거운 편이었다. 그는 입과 같이 궁둥이가 무거워서 철봉 틀에서는 잘 넘어가지 못하여 늘 최조 선생님께 흉을 잡혔다. 하악한 후, 하교. 집으로 간 후 학생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철봉틀에 매달려 땀을 흘리면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본 동무들은 가끔 보았다.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동무들은 가끔 보았다. 이에 비행사가 하악한 후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하고 있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애쓰던걸? 그래, 이젠 좀 넘어가던? 웬걸 한 200번 넘도록 연습하면서 그래도 혼자 못 넘어가더라. 200번 대단히 노력하네요. 그래, 맨 나중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누덕누덕 기운 궁둥이를 자꾸 때리면서 궁둥이가 무거워 하면서 가더라. 자기가 자기 궁둥이를 때려? 그러기 괴짜지. 아하하하하. 모두 웃었다. 어느 모로든지 창남이는 반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는 몸이었다.
겨울도 겨울 몹시 추운 날이었다.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부는 이른 아침에 상악종은 치고 학교 시작하는 종이에요. 공부는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창남이가 이날은 오지 않았다. 호해일세 호해야 비행사가 결석을 하다니. 옛날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신문이 별도로 나왔는데요. 따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호해였어요. 뭐 아주 중요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오던 신문을 호해라고 해요. 어제 저녁 그 무서운 바람에 어디로 날아간 게지. 아마 병이 났나 보다. 감기 든 게지. 이놈아 능청스럽게 아는 채 마라. 1학년 을반은 창남이 소문으로 수근수근 야단이었다. 첫째 시간이 반이나 넘어 지났을 때 1교시가 반 정도 됐을 때 교실 문이 덜컥 열리면서 창남이가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들어섰다. 학생과 선생님은 반가워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창남이가 신고 있는 구두를 보고 더욱 크게 웃었다. 그의 오른편 구두는 헝겊으로 싸매고 또 새끼로 감아매고 또 그 위에 손수건으로 싸매고 하여 퉁퉁하기 짝이 없었다. 창남아, 오늘은 왜 늦었느냐? 웬일로 늦었느냐? 네. 창남이는 그 괴상한 퉁퉁한 구두를 신은 발을 번쩍 들고 오다가 길에서 구두가 다 떨어져 너덜거리기에 새끼를 얻어서 고쳐 신었더니 이 끈을 새끼라고 해요. 또 너덜거리고 해서 6번이나 제 손으로 고쳐 신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고도 창남이는 태평이었다. 태연했다는 거죠. 그 시간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창남이는 그 구두를 벗어들고 다 해져서 너덜거리는 구두 주둥이를 손수건과 데님짝으로 얌전스럽게 싸매어 신었다. 그러고도 태평이었다. 따뜻한 날에도 귀찮은 체조 시간이 이처럼 살이 터지도록 추운 날이었다. 어떻게 이 추운 날 체조를 한다? 또 그 무섭고 딱딱한 선생님이 우통을 벗으라고 하겠지. 아이고 아찔이야 하고 실어들 하는 체조 시간이었다. 원래 군인으로 다니던 성질이라 선생님이 이제 군인 출신이라는 거죠. 무뚝뚝하고 용서 없는 체조 선생님이 호령을 하다가 그 괴상스러운 창남이 구두를 보았다. 한창남, 그 구두를 신고도 활동할 수 있나? 뻔뻔스럽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고 창남이는 시키지도 않은 뛰임도 뛰어보고 다른박질도 하여 보이고 제자리 걸음도 부지런히 해보였다. 체조 선생님도 어이없던지 상당히 치료에 신었군. 고쳤다는 거죠. 신발을 고친 것도 치료라고 표현했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전열만 3걸음 앞으로 가. 맨 앞열이죠. 맨 앞줄은 3걸음 앞으로 가래요. 전후열 모두 우도 벗어. 다시 호령을 계속하였다. 죽기보다 싫어도 체조 선생님의 명령이라 온 반 학생이 일제히 검은 양복 저고리를 벗어 샤스만 입은 채로이고 선생님까지 벗었는데 다만 한 사람, 창남이만 벗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한창남, 왜 웃옷을 안 벗나? 창남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이 빨개졌다. 그가 이러기는 처음이었다. 한참 동안 멈칫하다가 고개를 들고 선생님, 만년샤스도 좋습니까? 뭐? 만년샤스? 만년샤스란 뭐야? 맨문 말씀입니다. 성난 체조 선생님은 당장에 후려 갈길 듯이 그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벗어라! 후령하였다. 창남이는 양복 저고리를 벗었다. 그는 샤스도 적삼도 안 입은 벌거숭이 맨몸이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고 학생들은 깔깔 웃었다. 한창남, 왜 샤스를 안 입었나?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무섭던 눈에 눈물이 돌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도 갑자기 없어졌다. 가난, 고생, 창남의 집은 그토록 몹시 구차하였던가? 모두 생각하였다. 창남아 정말 샤스가 없니? 눈물을 씻고 다정히 묻는 소리에 오늘하고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서 형님이 올라와서 사줍니다. 그럼 옷을 다시 입어라. 체조 선생님은 다시 물러서서 큰 소리로 한창남은 오늘은 옷을 입고 해도 용서한다. 그리고 학생 제군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 제군은 다 한창남 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스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결석이 되더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같이 제일 추운 날 한창남 군은 샤스 없이 맨몸, 즉 그 만년 샤스로 맨몸을 만년 샤스라고 표현한 거죠. 학교에 왔단 말이다. 여기 섰는 제군 중에는 샤스를 둘씩 포개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재킷에다 외투까지 입고 온 사람이 있지 않은가? 물론 맨몸으로 나오는 것이 예의는 아니야. 그러나 그 용기와 의기가 좋단 말이다. 한창남 군의 의기는 1등이다. 제군도 다 그 의기를 배우란 말이다. 만년 샤스. 비행사란 말도 없어지고 그날부터 만년 샤스란 말이 온 학교에 퍼져서 만년 샤스라고만 부르게 되었다. 별명이 이제 한창남에서 만년 샤스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날 만년 샤스 창남이가 늦게 오지 않았건만 그가 교문 근처까지 오기가 무섭게 온 학교 학생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기 시작했다. 창남이가 오늘은 양복 우쩌거리에 바지는 어찌했는지 얄따랗고 해져 뚫어진 양복 겹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에 집신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온 까닭이었다. 맨가슴에 양복 저고리, 위는 양복 저고리, 아래는 한옥바지, 그나마 다 떨어진 겹바지, 맨발에 집신 그 꼴을 하고 26길을 걸어왔으니 한 길에서는 오직 웃었으랴. 비웃음을 당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당자는 본인은 태평이었다. 고아원 학생 같으니 고아원 학생,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아이 같구나 하고들 떠드는 학생들 틈을 헤치고 체조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창남이가 그 꼴이다. 선생님도 놀랐다. 너 양복 바지 어쨌냐? 없어 못 입고 왔습니다. 어째 그리 없어지냐? 날마다 한 가지씩 없어진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없어집니다. 어째서? 예? 하고 침을 삼키고 나서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저희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저희 집도 반이나 넘어 탔어요.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듣기에 하도 딱해서 모두 혀끝을 찼다. 그렇지만 양복 바지는 어저께도 입고 있지 않았니? 불은 그저께 나고 저희 집은 반만이라도 타다가 남아서 세간도 덜어 건졌지만 이웃집이 10여 채나 타버려서 동네가 야단들이에요. 저는 어머니하고 단 2식구만 있는데 집은 반이라도 남았으니까 먹고 잘 것은 넉넉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되어서 야단들이에요. 그래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는 먹고 잘 수 있으니까 벌거벗는 것만 면하면 살 수가 있으니 2식구가 당장에 있고 있으로 한 벌씩만 남기고는 모두 길거리에 떨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셔서 어머니 옷, 제 옷을 모두 동네 어른들께 드렸어요. 그리고 양복 바지는 제가 입고 주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서 술 장수하던 영감님이 병든 노인이신데 하도 추워하시기에 보기가 딱해서 어제 저녁에 마저 주고 저는 가을에 입던 해진 겹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모든 학생들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고개들이 말없이 수그러졌다.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 그래 너는 네가 입을 샤스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주었단 말이냐? 아니요, 양말과 샤스만은 한 벌씩 남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모두 남에게 줘놓고 추워 벌벌 떠시기에 제가 어머니 제 샤스라도 입으실까요? 했더니 네 샤스도 모두 남주었는데 웬 것이 2벌씩 남았겠니? 하시기에 저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한 벌뿐이면서도 예, 2벌 남았으니 하나는 어머니 입으십시오. 하고 입고 있던 것을 어저께 아침에 벗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 길에 학교 가기 추울 텐데 둘을 포개 입을 걸 그랬구나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발이 시려하시면서 얘야 창남아 양말도 2켤레 있느냐? 하시길래 신고 있는 것 1켤레였지만 얘 2켤레 올시다 하나는 어머니가 신으시지요 하고 거짓말하고 신었던 것을 어제 저녁에 벗어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께 거짓말했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얘야 오늘같이 추운 날 샤스를 하나만 입어서 춥겠구나. 양말을 잘 신고 가거라 하시기에 맨몸 맨발이면서도 예 샤스도 잘 입고 양말도 잘 신었으니 춥지 않습니다 하고 속이고 왔어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하고 창남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네가 거짓말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너의
벗은 가슴과 양말 없이 맨발로 집신을 신은 것을 보시고 아실 거 아니냐? 아, 선생님. 창남이의 소리는 우는 소리같이 들렸다. 그리고 그의 수그린 얼굴에 눈물방울이 그의 집신 코에 떨어졌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 되던 해에 눈이 멀으셔서 보지 못하고 사신답니다. 체조 선생님 얼굴에는 국달한 눈물이 흘렀다. 와글와글하던 그 많은 학생들도 자는 것 같이 고요하고 훌쩍훌쩍 우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조용히 들렸다. 눈물이 뚝 떨어졌네요. 어려웠던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창남이의 이야기네요. 오늘은 만년샤스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